내가 뭔가 책을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뭔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작정하고 책을 읽었거든요. 그냥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은 특히 뭐 긴 연설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길게 이어진 뭐 회의 같은 데 참여했을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걸까? 나는 좀 중심을 잘 못 잡는 것 같고 기억에 잘 안 남는 그런 때들도 있죠. 그다음에 내가 또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자꾸 뭔가 변죽 울리는 느낌 들고 뭔가 좀 말이 횡설수설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글쓰기 같은 것들도 뭐 작가나 이거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글이야. 내가 어느 날 막 써봤는데 내 생각만큼 글도 잘 안 써지고 진도도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글쓰기 어렵다. 이런 경우들이 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이제 겪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이걸 좀 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뇌를 좀 나눠 쓴다, 뇌의 단계를 좀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운전을 배웠었는데, 전 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 같은 거 타면은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H자 모양으로 이렇게 더블로 돼가지고 1단, 2단, 3단 이렇게 기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어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 속도는 좀 저속인데 힘이 셀 때는 1단을 넣어야 되거든요. 2단을 넣는다든지. 근데 고속으로 내가 좀 속도를 많이 내야 되고 힘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고속으로 기어를 좀 높이거든요. 저는 뇌도 좀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데이비드 카너먼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니얼 카너먼 정확히 이 데니얼 카너먼이 좀 사람은 빠르게 사고하는 것도 있고 느리게 천천히 사고하는 생각도 있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딱 착안을 해보니까 우리가 뭔가 머리를 좀 빠르게 돌려야 될 때랑 느리게 천천히 생각할 때를 구별하지 않으면 뇌가 부하가 생기는구나. 이제 뭐 실제 스틱으로 운전해 본 사람들이 요즘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막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기어를 막 넣었다 뺐다 하고 자꾸 바꾸면 고장 나지 않을까요? 머리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천천히 뭔가 하나를 깊이 있게 진득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엄청나게 많은 뭐 계산을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빨리빨리 리서치를 해야 된다든지 관련된 통계를 찾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기계적인 반복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섞여 있으면 제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기랑 듣기, 말하기, 쓰기 이게 직장인이든 아니면은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이든 똑같이 좀 잘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풋과 아웃풋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의외로 요약하기예요. 요약하기. 왜 요약하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책을 읽고 이 텍스트를 잘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듣기랑 말하기 쓰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물론 강의 같은 것들 많이 듣고 직장인분들도 요새 자기계발 강연 같은 거 많이 듣고 하시지만 강의를 듣기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읽지 않나요? 인터넷 뉴스 같은 걸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인스타그램 같은 글도 읽고 그냥 당장 우리가 업무용 메신저 같은 경우도 다 활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험생 같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책을 읽으시는 것도 활자고 이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다룰 수 있는가 그 다음 눈에 보이는 정보들을 자꾸 다루는 연습을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듣기라든지 말하기도 좀 정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응용한 쓰기까지 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읽을 때 요약해서 읽으라고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읽을 때는 우리가 글에 뭔가 이렇게 쭉 읽고 나서 중심적인 문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심 문장을 찾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제가 구조화 독서법 이런 것도 설명을 트리밍 이런 거 드리고 했지만은 진짜 근본적인 원리는 요약이에요. 저도 사실 어떤 대법관님께서 쓰신 이제 민법 공부책이 있어요. 민법 입문이라고 거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한 단락 읽고 나서 요목식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는 잘하는 사람이 시키는 거 다 해보거든요. 진짜 해봤는데 야 그때부터 내가 책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요약하려고 하면요 자꾸 머리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할 때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풋이거든요. 너무나 수많은 정보들을 자꾸 듣고 처리해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내 머리에 이는 되는데 풋이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좀 적고 잘 안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에서 풋으로 딱 바꾸려면은 내 머리를 좀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머리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많은 정보 중에 정말 가치가 있고 핵심적인 정보들 정말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뇌에 천천히 사고할 수 있고 좀 중추적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뇌에 기어가 있다고 치면은 그 기어로 처리해야 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직관적으로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뇌의 기어를 다르게 넣는 방식을 요약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요약을 해보고 그 요약된 내용이 잘 맞는지는 글의 목차 같은 거, 책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쉽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어요. 듣기를 할 때도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이 뭔가 자꾸 긴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자꾸 속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중심적인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생각 안 하고 들으면요 자꾸 끌려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이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다 영혼이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좀 경험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으면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야 내가 뭔가 머릿속에 딱 하나만 집중을 못해요. 사람은 어차피 뇌의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그 하나를 뇌에 하나 할당을 해줘요. 자꾸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제 형님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동진이 형 도대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하고 대할 때 아버지 그래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속으로 자꾸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면은 속된 말 싸가지 없는 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속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핵심적인 우리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정보들 좀 취사하는 습관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나의 어떤 지적인 걸 뽐내고 싶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느낄 때 야, 이 사람은 너무 변죽 울리는 것 같아, 말이 너무 장황이라는 느낌을 덜 주려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약을 통해서 또 달성이 돼요.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어떤 그런 걸 얘기할 때는 그 통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작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본다라는 어떤 그런 걸 전달하는 게 아닐까요? 통계청이 아니잖아. 인간 통계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심리학 책이라든지 사회과학에 관한 책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를 택하고 있어요. 자기계발 책이라든지 뭐 경영학 책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말하기랑 글쓰기도 되게 그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소설을 쓰고 싶은 분이든, 아니면은 진짜 어떤 뭐 자기계발책을 쓰고 싶은 분이든, 아니면 에세이라든지 블로그에 글 쓰고 싶은 분들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한번 요목식으로 목차라도 중심적인 뼈대부터라도 메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동물농장 같은 소설을 쓰고 싶었다 그러면 그게 풍자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심 메시지는 풍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싶고, 근데 그걸 직접 고발하면 무서울 것 같으니까 어떤 동물을 통해서 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돼지는 먹는 것을 좋아하고 죽을 잘 먹으며 돼지는 뭐 다산을 탄다. 그 다음에 돼지 새끼들은 젖을 많이 먹는데 그 다음에 응가도 아무 때나 푹푹 싼다. 돼지는 응가를 아무 때나 싸는데 개들도 응가를 아무 때나 싸던데, 심지어 개들은 응가를 먹기도 하는데, 완전 글이 개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의식의 흐름에 쫓아가지 않게 만들려면 그 중심적인 메시지를 꽉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요약의 힘이에요. 자꾸 정보를 취사해서 정말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 뇌가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스캔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장 잘 활성해 주는 게 요약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네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읽기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요약하며 읽고 목차랑 비교해 보는 습관. 들을 때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속으로 자꾸 물어보는 습관. 그다음 말할 때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습관. 글을 쓸 때는 중심 메시지부터 메모하고 살을 붙이는 습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 뭔가 어떤 일이든 분야를 막론하고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고가 되게 명확해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정보를 막 주든, 아니면 내가 뭐를 전달할 때든 정확하게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주제라든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캐치하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구조화 독서법에서는 제가 이걸 레벨링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책을 읽는 데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낮에도 다른 분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 와, 이분이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 스마트하게 일을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이런 요약하고 뭔가 정보 간의 위계를 나누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정보 간의 위계를 만들고 하는 건 다음에 또 제가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한 요약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네 가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핵심적인 키워드 내지는 제가 전달한 메시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 멈추시고 그래서 이윤규 변호사가 여기서 무슨 얘기했지 이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